당신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때 이제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태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태형을 반대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서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몹시 쳐라 이제. 필요하다. 너무 가혹하시네요. 가혹한 게 아니고 그 가혹한 거는 몽둥이에게 가혹한 거죠. 몽둥이가 이제 항의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하여튼 요 자체도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저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나. 예. 그 자체로 화제가 됐는데 이제 1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태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모시고 있을 때도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요직에 법무부 요직에 있었고 예. 그때 이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 예. 강제추행이지 법적으로는 이 사건도 저는 그런 데서 나왔다 봐요. 그런 거죠. 이제 예. 권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감히 이런 태도가 거죠. 있지 않고서야 맞은편에 장관이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예. 본인의 죄를 법적으로는 자기를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시인한 거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이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띄엄띄엄 화제의 인물이 다시 한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 당시에 검찰국장은 현 최규 의원인데, 예, 부인했죠? 예, 부인했지만은 이미 바로 그 당시에 그 또 다른 여자 검사 이문정 검사가 이 서지현 검사하고 이제 상담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알게 된 걸 검찰에서 이렇게 알고 이문정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다는 걸 이문정 검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로 저는 간주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왜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 호통을 쳤다고 하니까.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둘이 조용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이게 근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소시효 등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사법적인 어떤 그 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간 점은 있지만은 이 서지현 검사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서 사실은 폭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뭐 몰라서 폭로했다 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릴 때 이 사건을 담은 글과 더불어서 첨부문서 2개를 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그 첨부문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사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한 소명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본인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도 보면 그 소설 내용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0대니까 72년생 박지현이다. 본인 이름이 지현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설적 인물로서 이제 자기는 72년생 박지현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소설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본인이 허락한다면은 이 소설을 저는 소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갖고 있는데 이 소설을 본인 허락을 얻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편 소설인데 단편 소설인데 본인 얘기가 핵심 줄거리고 100% 있었던 일을 소설로. 아, 그렇죠. 그걸 갖다가 타자화해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뭐 이게 뭐
그 본인이 뭐 검사이기 때문에 뭐 문학적 가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좀 절절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례들 있죠. 네. 그게 회사라고 표현돼 있어요. 검찰청을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성폭력 사례들이 또 등장을 해요. 아하.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서검사가 이거가 잘 알 수 있는 저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오랫동안 생각한 거군요. 이 사실 알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력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리긴 알려야 되겠고 또 본인도 본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야 되겠는데 연구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그걸 결국 보면은 먼저 돌아가신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남편까지도 나오고 그날 남편하고 같이 원래는 어떤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네. 남편이 갑자기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 장례식에 빈소에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남편이 그 같이 콘서트 갔으면 자기는 빈소에 안 갔고 안태근으로부터 성추행 안 당했을 거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빈소에서 있었던 짧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이 8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도 사실 봐야 돼요. 게다가 그때마다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얼마나 또 치욕적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그 가해자를 단죄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덮는 데다가 거꾸로 뭐 인사보복을 당한 거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 또 꽃뱀이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억울하게 상처가 엄청 영혼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8년 동안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안태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용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스스로. 예. 하나님은 구제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우리 그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신호를 혼자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이죠. 예. 제가 그 이 사건은 셀프 구제를 한 거죠. 예. 제사함을 받으셨고 스스로 그 간증 동영상이 없었다면 안 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네. 간증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8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결국 나서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큰 사건이 안 나오는 시간 동안 발생한 밀양 화재가 있었습니다. 밀양 화재가 있었는데 아마 제천 화재 때 정부에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이 됐다고 생각해서 밀양 화재가 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역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가자마자 이제 지도부에서 내각 총사퇴하라. 또 뭐 북한 챙기느라 뭐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요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죠. 밀양이라는 지역 자체 또 뭐 지방 소방 행정은 사실은 지자체장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그 화재 당일날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예. 가서 당시에 그 밀양 소방서장이 예. 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37분이 이제 사망이 확인됐던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37명의 인명 손실을 막지 못했다. 네.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분 만에 소방 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3분 만에 출동하고 엄청 빨리 온 거죠. 엄청나게 빨리 간 거죠, 사실은. 기다리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3분 만에 옵니까? 네. 그리고 가자마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 옆에 요양병원이라는 게 뭔가면은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분들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94분이나 그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로부터 이제 또 구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불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최상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초동대처도 잘 됐고 예. 이번에는 소방관의 잘못을 탓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37명이 사망한 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 보거든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법이 잘못됐거나 제도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방 안전 관리를 갖다가 그 감독 기구가 정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방 정부잖아요. 밀양시, 경상남도 다 이런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소방자치가 된 게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지휘 권한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첫날 홍준표 대표가 안 가길래 원내대표만 보내고 자기는 당분간 분향소 차려지면 가겠다는 식으로 미루더라고요. 모든 당대표가 그날 다 갔거든요. 네. 본인이 안 가길래 저는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네. 참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 모양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가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또 그 정권 총사퇴해야 된다는 식으로 돌려내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도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여기 지방직 소방관들은 인사 행정 그다음에 지휘권 전부 다 지자체 장애가 있거든요. 본인들에게 권한이 100%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도의원도 그리고 시의원도 99%입니다.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중에 예. 지역구 의원이 90%고 10%가 이제 비례 예. 후보인데 지역구 의원 중에 야당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정의당입니다. 그렇군요. 여영국 의원이라고. 그렇군요. 예. 예. 깨알 같은 설명이지만은 거기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스스로에게 묻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안이다 보니 사실은 시민들도 와서 이제 이런 자유한국당이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정부를 공략할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당신들은 뭘 했냐 여기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죠. 이번에는. 네. 그런 영상도 많이 찍히고. 자, 밀양 사건에 관해서는 정치적 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평화민주당입니까? 예, 평화민주당이군요. 아니죠. 민주평화당. 헷갈리네. 하여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 민주와 평화에 들어있는 민평당의 창당 발기인의 이름이 올라간 분들과 그다음에 대표 당원으로 국민의당에 올라간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어렵다는 식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만약 이때까지 그 어떤 문구나 조항도 다 싸그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전당대회를 바로 할 거면 전당대회 이중으로 이제 등록돼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징계하면 되거든요. 예. 징계해가지고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성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닌 방식으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은 네. 전당대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은 뭔가면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게 되면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전당대 참가자가 몇 명인지가 지금 확인이 네.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그게
여러 사람이 겹치는 예. 1000명 가까이 겹치는 이제 이중적인 그렇죠.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인데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예, 현재 예, 스코어. 예. 그래서 뭐 모든 걸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그 통합 결정을 일단 예. 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예. 저는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다 안 하게 되면은 예.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지만은 예. 그 이 무리를 그 피하려다 다른 더 큰 무리를 갖다 범하는 그 전당대회가 어쨌든 3,000명 이상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3,000명 이상이 안 오지 않을까? 또 3,000명 이상이 왔는데 혹시 거기서 부결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결되지는 않죠. 예. 부결이 될지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부결시키고 싶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모릅니다. 물론 모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느니 저쪽은 이미 분당해서 당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전당대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위험 감수하면서 전당대회고 안 하고 할 방법을 찾아봐.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전당대회 안 한다에 제가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돈이 많으시군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지금까지의 이 어떻게든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드라이브의 강도로 볼 때 전당대회조차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진 않는데 이때까지 안 될 거라고 했던 걸 다 방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23곳의 비디오 중계 이런 거로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헤쳐내 나왔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 이제 교육 효과도 사실 있는 건데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중재파는 사퇴를 해라. 조기 사퇴를 해라. 예, 그러고 그렇죠? 있죠.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은 안 된다. 예, 그 전당대회 무산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못 한다. 그렇지만 백의종군을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중재파라고 불리우는 5명 혹은 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요구가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퇴를 갖다가 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전에 사퇴하는 거였어요. 요구가.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요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사퇴할 용의가 있다. 다만 내가 사퇴하면 통합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하자마자 사퇴하라.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 뭐 결혼식 끝나고 물러가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일단은 그 중재파와의 어떤 접촉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대해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난 다시 생각하겠다. 이 결혼을 뭐. 다 나가리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당 쪽에서의 누군가 대표 나와야 되니까 대표는. 그럼 본인과 뭐 박주선 의원과 같이 쓴다든가 이런 상황은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금. 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 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몇 명이 참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국민의당보다도 3분의 1 이하로 적은 수기 때문에 이 통합의 파트너가 잘 버텨주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물러났는데 왜 당신은 안 물러나냐. 네. 이 얘기가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네. 너도 물러나라고 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했는데 통합의 주역은 다 없어지는. 네. 시너지도 안 난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통합을 했는데 대표에서 물러가면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통합파 쪽에서 이 정당을 끌고 가버리면 바른정당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보수의 기치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실컷 통합했는데 이렇게 흡수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싫다는 거죠 또. 예. 뭐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임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마지막 남은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뭐 하루 사이에 아마 내일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강 건너 물입니다. 강 건너 불 아닙니까 지금? 불인 사양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물이죠. 그래요? 예. 네. 강 건너에도 물은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전당대회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전당대회는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사실 이게 멈추거나 네. 후퇴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악을 택하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예, 네. 끝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인물이 다시 한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 당시에 검찰국장은 현 최규 의원인데, 예, 부인했죠? 예, 부인했지만은 이미 바로 그 당시에 그 또 다른 여자 검사 이문정 검사가 이 서지현 검사하고 이제 상담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알게 된 걸 검찰에서 이렇게 알고 이문정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 무마하려고 했다는 걸 이문정 검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명백한 사실로 저는 간주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왜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 호통을 쳤다고 하니까.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둘이 조용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이게 근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소시효 등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사법적인 어떤 그 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간 점은 있지만은 이 서지현 검사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서 사실은 폭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뭐 몰라서 폭로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릴 때 이 네. 사건을 담은 글과 더불어서 첨부문서 2개를 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그 첨부문서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인사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한 소명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뭔가면 본인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도 보면 그 소설 내용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예. 아마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당신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저 때 이제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태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태형을 반대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서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몹시 쳐라 이제. 네, 필요하다. 너무 가혹하시네요. 가혹한 게 아니고 그 가혹한 거는 뭐 몽둥이에게 가혹한 거죠. 몽둥이가 이제 항의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하여튼 요 자체도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저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나. 예. 그 자체로 화제가 됐는데, 이제 1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태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모시고 있을 때도, 예.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요직에 법무부 요직에 있었고 예. 그때 이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이지 법적으로는 이 사건도 저는 그런 데서 나왔다 봐요. 그런 거죠. 이제 예. 권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감히 이런 그런 거죠. 태도가 있지 않고서야 맞은편에 장관이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예. 본인의 죄를 법적으로는 자기를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죠. 저 이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시인한 거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이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띄엄띄엄 화제에 하라. 또 뭐, 북한 챙기느라 뭐,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요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왔죠. 밀양이라는 지역 자체, 또 뭐 지방 소방 행정은 사실은 지자체장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그 화재 당일날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예. 가서 당시에 그 밀양 소방서장이 예. 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37분이 이제 사망이 확인됐던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37명의 인명 손실을 막지 못했다. 예.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분 만에 소방 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3분 만에 출동하면 엄청 빨리 온 거죠. 엄청나게 빨리 간 거죠, 사실은. 기다리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3분 만에 옵니까? 예. 그리고 가자마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 옆에 요양병원이라는 게 뭔가면은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분들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 94분이나 그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로부터 이제 또 구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불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최상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초동대처도 잘 됐고 이번에는 소방관의 잘못 탓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37명 이 사망한 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 보거든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법이 잘못됐거나 제도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0대니까 72년생 박지현이다. 본인 이름이 지현이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설적 인물로서 이제 자기는 72년생 박지현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소설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본인이 허락한다면은 이 소설을 저는 소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갖고 있는데 이 소설을 본인 허락을 얻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어요. 어허.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인데 예. 본인 얘기가 핵심 줄거리고 100% 있었던 일을 소설로. 아, 그렇죠. 그걸 갖다가 타자화해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뭐 이게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좀 절절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례들이 있죠. 네. 그게 회사라고 표현돼 있어요. 검찰청을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성폭력 사례들이 또 등장을 해요. 아하.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서검사가 이거가 잘 알 수 있는 저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오랫동안 생각한 거군요. 이 사실 알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력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리긴 알려야 되겠고 또 본인도 본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야 되겠는데 연구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그걸 결국 보면은 먼저 돌아가신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남편까지도 나오고 그날 남편하고 같이 원래는 어떤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 장례식에 빈소에 간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남편이 같이 콘서트 갔으면 자기는 빈소에 안 갔고 안태근으로부터 성추행 안 당했을 거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빈소에서 있었던 짧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이 8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도 사실 봐야 돼요. 게다가 그때마다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얼마나 또 치욕적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그 가해자를 단죄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덮는 데다가 거꾸로 뭐 인사보복을 당한 거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 또 꽃뱀이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억울하게 상처가 엄청 영혼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8년 동안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안태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용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스스로. 예. 하나님은 구제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우리 그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신호를 혼자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이죠. 예. 제가 그 이 사건은 셀프 구제를 한 거죠. 예. 제사함을 받으셨고 스스로 그 간증 동영상이 없었다면 안 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네. 간증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8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결국 나서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큰 사건이 안 나오는 시간 동안 발생한 밀양 화재가 있었습니다. 밀양 화재가 있었는데 아마 제천 화재 때 정부에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이 됐다고 생각해서 밀양 화재가 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역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가자마자 이제 지도부에서 내각 총사퇴